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취임 이후로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조치가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 국제경제부 정윤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이 관세 조치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일 먼저 꺼내든 관세 카드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10%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요.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3월 4일로 한 달 유예됐지만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는 시행됐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브릭스를 보편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했고요. 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4월부터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했는데요. 상호관세는 상대국 수준에 맞춰서 국가별로 수준의 관세율을 정하는 조치를 뜻하고요. 네. 전 세계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에 비해서 상호 관세는 나라별로 원하는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하는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이고요. 의약품 관세는 25% 이상이 될 거라면서 1년에 걸쳐서 훨씬 더 인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도 독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목표는 하나, 미국의 제조업 부활입니다. 네.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러스트벨트,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부활시켜서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인데요. 네. 이런 조치가 오히려 돌고 돌아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먼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0.5에서 0.7%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일부 제조업 일자리는 관세 부과에 직접 혜택을 받아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해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요. 네.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세금 정책 연구기관 텍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20%의 보편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기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는 1.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세 위협 초반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좀 강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지금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뉴욕 증시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연일 매수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히려 금융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때부터 관세 리스크를 선반영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일 관세 위협이 없었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또 현재 또 다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상대국과의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관세 조치가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관세가 예상보다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을 일단은 흘겨보면서도 불안감은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간 전망에서 관세 문제가 경제를 내려앉게 할 주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고요. 네. 에버코어는 미국 행정부 정책의 불명확성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세 정책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인데 우리도 당연히 타격이 적지는 않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당초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쪽은 25%의 관세가
관세가 예정된 완성차 업계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지난해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 수입차 시장 2위를 차지했고 멕시코는 이미 25%의 보편 관세가 예고돼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겨눴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278만 대였는데 네. 이 가운데 미국으로 간 물량이 143만 대에 달했습니다. 오. 특히 미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KB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현대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이기는 한데요. 네.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뭐 4월까지 2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GM 한국 사업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M 한국 사업장이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42만 대에 달하고요. 네. 국내 판매량은 단 2만 5천 대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면 GM 한국 사업장이 입을 타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예 GM 한국 사업장이 철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GM 한국 사업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에서 좀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조치까지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자동차 쪽에도 비관세 장벽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나 환율 불공정 경쟁, 관행 같은 이런 비관세 조치도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고 주장했고요.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은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 체결로 대미 관세는 거의 철폐됐지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0%가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수입차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상호관세 명분을 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이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이제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통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게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입니다. 네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네. 미국은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규제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예. 공정위는 통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한국은 지난해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지정된 상황인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고율의 관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미 교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국가 신용 등급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